실제로 이제 해밍웨이가 말씀하신 대로 뭐 마이애미 남단에 있는 키웨스트에서 낚시를 하면서 지내거나 아니면 뭐 쿠바에서 세 번째 부인이었던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쿠바에서 한적한 곳에서 보내거나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인생은 사실인데 딱 한 번 도시에서 살았던 적이 언제였냐면 이 영화에서 나온 배경인 것처럼 1920년대 파리에서 살았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특파원으로 가요. 미국에서 신문사 특파원으로 가서 그때 뭐 무솔리니와 인터뷰하고 막 유럽을 떠돌던 시기였었는데 이때 사실 이제 작가로서 수업을 본격적으로 봤는데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거트루드 스타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들에겐 대모아 같은 피츠제럴드나 해밍웨이의 대모아 같은 인물로부터 이제 문학 교정도 보고 출판사 연결도 지원받고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영화에서 보시면은 처음에 그 일이라고 하는 시나리오 작가이자 소설 지망생이 파리에 온 이 인물이 그 부모하고 이제 상견례하는 그 식당 장면에서 파리는 무비어블 피스트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영어로 정확히 이렇게 들려요. 그게 이동 축제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고 그리고 나중에 피츠제럴드가 연 파티 그 어떤 여자랑 춤을 추다가 그 아리안느가 또 제가 누군데?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해밍웨이가 또 나타나가지고 그 피카소의 연인에게 막 이제 찝쩍거렸을 때 파리는 무비어블 피스트 이동 축제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실제로 해밍웨이가 쓴 책의 제목이에요. 실제로 57년도에 파리의 리츠 호텔에 두고 갔었던 그 가방이 발견되면서 노인과 바다가 52년도, 53년도에 이제 퓰리처상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그때 최고 정점을 달했었던 때였었거든요. 전 세계를 떠돌면서 강연하거나 이렇게 말년의 인생을 보내고 있을 쯤에 이 원고가 갑자기 발견된 거예요. 그게 20년대 파리의 기록을 남겨둔 채 마이애미의 키웨스트로 가기 직전에 호텔에 맡겨뒀던 가방이 발견되면서 그걸 갖고 50년대 때 계속 글을 쓰는데 나중에 이제 장총으로 자살하고 나서 때까지 책은 출간되지 못했어요. 사후에 나왔는데 그게 해밍웨이가 쓴 파리에 대한 가장 유명한 그 에세이이자 그 제목이 한국에 번역된 건 파리는 날마다 축제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돼서 소개가 돼 있어요.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해밍웨이 책 중에 하나고 해밍웨이 여기서 보면 여기 영화 속에 나왔던 피츠제럴드 혹은 질다에 대한 언급도 막 해요. 약간 질투어린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피츠제럴드가 더 잘 나갔었거든요. 실제로 해밍웨이는 아직은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였었고 피츠제럴드는 이미 어느 정도 명성을 얻었던 인물이었었고 그리고 그 당시의 경험을 가지고 썼던 유명한 소설이 뭐냐면 소위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는 이 작품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 거트루드 스타인 그 길의 소설을 봐줬었던 그 대모아 같은 그 아주머니가 실제로 이제 이들에게 어떤 정신적 멘토와 같았던 인물이었었는데 그 거트루드 스타인이 당신들은 잃어버린 세대 같아 라는 문장을 이 소설의 첫 제사로 인용부로 써요. 맨 앞장에서 보시면 실제로 이제 책도 열어서 보시면은 그 문장을 읽어보실 수 있어요. 이때 잃어버린 세대, 길을 잃어버린 세대가 바로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20년대 때 파리의 많은 미국의 예술가들, 여기서 뭐 피츠제럴드, 뭐 해밍웨이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너갔어요.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능했느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여서 약간 전쟁이 끝나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물자는 좀 넘쳐나거든요. 그런 여유로움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환율상 그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환전해 보시면 유로가 더 비싸잖아요, 훨씬. 근데 그때 갑자기 달러가 더 비쌌대요, 유로보다. 쉽게 말해서 물론 그때 유로를 쓰지는 않았죠. 유럽 통합은 나중의 일이니까 프랑보다 훨씬 더 그 달러가 비쌌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돈이 훨씬 더 유용하게 쓰였던 시기이기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와서 살았었고 해밍웨이도 역시 세느강변 남쪽 좌안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매번 기사 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더 이상 기자 안 해. 난 작가가 될 거야. 그리고 거트루드 스타인과 교감을 나누고 어떤 예술적 교감들을 주변 다른 예술가들과 나누면서 그때부터 열심히 숫자를 쓰기 시작하고 소설들을 팔아치우고 할 때 피츠제럴드도 많이 도와줬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출판사도 소개해주고 그리고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가 장편, 첫 장편 소설이었거든요. 이게 발표가 되면서 이 내용이 파리에서 일어나는 지금 이 상황, 예술가들 얘기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 로스트 제너레이션 세대들이 어떻게 전후 세대로 약간 정신적 방황을 겪으면서 해밍의 특징인 섹스, 음식, 탐닉, 술 뭐 이런 것들의 세계 속에서
자신들의 좌표를 어떻게 찾아가는가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쓴 소설이거든요. 그것들이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에 해밍웨이가 이제 젊은 날의 어떤 기록으로서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 태양 다시 떠오른다를 많이 꼽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 영화가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에 대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파리는 날마다 축제라는 이야기에 대한 패러디이자 인용이 돼요. 그 작품들에 있는 단어들을 그대로 쓰거나 어떤 에피소드들을 다시 재가공해서 그 우디 알렌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해밍웨이를 정말로 좋아하는구나. 근데 이제 말씀하신 어떤 대척점 중에는 해밍웨이가 주로 자연에 머물렀던 건 사실이지만 이때만큼은 예술의 도시라고 불렸었던 파리의 미국인들이 다 모여들었던 시기 때 해밍웨이와 더불어서 수많은 예술가들이 모여 살았던 시대고, 길에겐 그때 그게 로망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남성 작가들 좀 큰 소리도 치고 미인들도 주변에 다 있고 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로망이 시대일 수도 있겠다.